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온양 신정중학교 사서교사 이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볼 책은 모모인데요. 이 책은,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미하엘 엔데의 작가의 모모란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최초 발행일이 1973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이 작가분도 25년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만큼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스테디셀러 책입니다. 이 책은 선생님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 못 읽으면 2년에 한 번씩 꼭 다시 찾아서 읽어보는 책이기도 해요. 그만큼 굉장히 애착이 가는 책이기도 하고 읽을 때마다 항상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고민을 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자, 먼저 이 모모의 책을 넘겨보면 이렇게 표지가 나오는데 이 책에 부제가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제목으로도 같이 나왔다고 해요.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책이 출판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판이 있는데 정말 이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모모가 어떤 친구인지 모모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한 광장에 살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 꼬마 모모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재주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재주인데요. 이 윗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그게 무슨 특별한 재주람? 남의 말을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독자들도 많으리라. 하지만 그 생각은 틀린 것이다.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더욱이 모모만큼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도 없었다. 모모는 어리석은 사람이 갑자기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무슨 말이나 질문을 해서가 아니었다. 모모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말끄러미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정말 이 밑에도 더 읽어보면은 모모에게 정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거나 혹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려면 그만큼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또 여러분들의 뭔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찾아가서 또 털고 나면 또 굉장히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모도 약간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들에게 점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서서히 이 친구들이 모모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찾지 않을까라고 봤더니 이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회색 신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기 이제 일부 그 사람 중에 하나인 푸지 씨가 나오는데 푸지 씨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위에를 보면 남들에게 자기 견해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또 가위질 소리와 비누 거품을 싫어하지도 않았다. 그는 일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했고 자기 솜씨에 자부심도 갖고 있었다. 특히 턱 밑을 면도할 때 그보다 솜씨가 좋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일 때가 있는 법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푸지 씨는 난 내 인생 실패작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이발사일 뿐이다. 이게 현재 내 모습이고, 내 인생이 제대로 된 건지 어떻게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자책하는 말을 해요. 근데 이 회색 신사가 등장해서 막 이런 시간 계산을, 알 수 없는 시간 계산을 딱 해줘요. 정말 이상하게 딱 들어맞는 그런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푸지 씨한테 이 회색 신사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시간 저축 계좌를 만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푸지 씨한테, 어, 시간 저축 계좌를 개설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푸지 씨가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그 시간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시간을 어떻게 아끼셔야 하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컨대 일을 더 빨리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생략하세요. 지금까지 손님 한 명당 30분이 걸렸다면 이제 15분으로 줄이세요. 시간 낭비를 가져오는 잡담은 피하세요. 나이 드신 어머니 곁에서 보내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머니를, 좋지만 값이 싼 양로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돌볼 필요가 없으니까 고스란히 한 시간을 아낄 수 있지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앵무새는 내다 버리세요. 다리아 양을 꼭 만나야 한다면 2주에 한 번만 찾아가세요. 15분간의 저녁 명상은 집어치우세요. 무엇보다 노래를 하고 책을 읽고 소위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충고하는데 잘 맞는 커다란 시계를 하나 이발소에 걸어 놓으세요. 겸수생이 일을 잘 하고 있나 감시할 수 있게 말이지요. 라고 얘기하니까 푸지 씨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말고 모든 거를 다 빨리빨리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푸지 씨는 정말 열심히 해요. 어떻게 열심히 하냐면 정말 막 얘기 잡담도 안 하고 손님은 말도 안 하고 막 되게 싹둑싹둑 자르고 나가세요. 싹둑 자르고 나가세요. 이렇게 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죠. 자, 이제 모모도 결국에 회색 신사를 만나요. 그래서 이 모모가 회색 신사를 만나는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모모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 모모,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사실 모모는 내내 회색 신사의 말을 잘 들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회색 신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태껏 다른 어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들었다. 보통 때 같으면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살며시 들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낯선 방문객에게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마치 앞에 아무도 없는 듯 깜깜한 어둠 속, 텅 빈 허공 속으로 빠진 느낌이 들었다. 이런 적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야. 뭔가를 이루고,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뭔가를 손에 쥐는 거지. 남보다 더 많은 걸 잃은 사람, 더 중요한 인물이 된 사람, 더 많은 걸 가진 사람한테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야. 이를테면 우정, 사랑, 명예 따위가 다 그렇지. 자, 넌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했지? 우리 한번 냉정하게 검토해보자. 우선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다. 내가 있어서 친구들이 얻는 게 뭐지? 친구들에게 무슨 도움이라 되나? 아니, 그렇지 않아. 친구들이 남보다 앞서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인생에서 뭔가를 이룬 데 도움이 될까? 물론 그렇지 않아. 넌 친구들이 시간을 아끼려고 할 때마다 노력할 때 도와주었니? 오히려 그 반대야. 너는 친구들이 하는 일마다 못하게 회방을 놓고 있어. 길목에 버티고 서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아마 지금까지 네가 그렇다는 걸 몰랐겠지. 하지만 모모, 너는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어. 그래, 네가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니겠지만 넌 네 친구들의 적이야. 그러면서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 회색 신사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뭔가 인생에서 중요한 건 성공을 이뤄내는 거고, 그 성공이 꼭 유명해져야 되고, 최고의 인류의 학교를 가야 되고, 뭐 그런 것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잘 보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성공하는 것처럼 우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그런 걸까라는 것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 모모란 친구는 이 친구들을 회색 신사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이 호라 박사를 찾아갑니다. 호라 박사. 근데 이 호라 박사가 모모에게 해주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선생님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 선생님이 이 부분 읽어줄게요. 모모가 이제 호라 박사가 갖고 있는 많은 시계를 보면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계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마다 한 개씩이요. 그렇죠? 아니야, 모모. 이 시계들은 그저 취미로 모은 것들이야. 이 시계들은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 속에 갖고 있는 것을 엉성하게 모사한 것에 지나지 않아. 빛을 보기 위해 눈이 있고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있듯이 너희들은 시간을 느끼기 위해서 가슴을 갖고 있단다. 가슴으로 느끼지 않은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리지. 장님에게 무지개의 고운 빛깔이 보이지 않고 귀머거리에게 아름다운 새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과 같지. 허나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쿵쿵 뛰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눈멀고 귀먹은 가슴들이 수두룩하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모가 제 가슴이 언젠가 뛰기를 멈추면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게 지정된 시간도 멈추게 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시간을 단순히 뭔가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공부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뭐를 공부하고 또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계획을 할 때 3년 뒤에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5년 뒤에 뭔가를 하고 있고 뭐 10년 뒤에 나는 이것을 성취를 할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계획도 많이 세우죠. 근데 진짜 좀 이런 말을 들으면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정말 시간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지, 내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그 선생님 친구들과 지인들과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정말 가슴으로 느끼면서 보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바쁘고 정말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참 좋잖아요. 좋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이 책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읽어도 굉장히 좋은 게 수능을 끝난 친구들에게도 뭐 읽어도 좋고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학생인 여러분들도 읽어도 내가 과연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나의 인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뭐 14살, 15살을 살아왔지만 그 이상 앞으로 여러분들 80세, 90세, 100세까지 살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을 그 시간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또 고민을 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또 책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엄마, 아빠는 시간을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있는지, 혹은 시간을 가슴으로 느끼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바쁘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더 나아가선 사회의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죠. 우리 사회는 대체 왜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회가 됐는지, 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러면 이 시간을 느끼기 위해서 시간을 가슴으로 느끼기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또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할 수가 있죠.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또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으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많으면 많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온 거예요. 학교에 나오진 않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말 너무나 많이 남는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간들도 또 다르겠죠. 그리고 요즘에 또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두껍고 이 페이지가
362페이지까지 지금 이 책에서는 나와 있어요. 두꺼워 보이지만 읽으면 또 굉장히 금방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책을 선생님이 약간 스포일러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선생님이 읽어준 부분 말고도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나온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 작가의 짧은 뒷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도 선생님이 좀 많이 와 닿았거든요. 나는 이 모든 일이 이미 일어난 일인 듯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인 듯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는 그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여기에서 내린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의 부분이 있는데 이 문장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해주는 그런 말이죠. 그죠? 이미 일어난 일인 듯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인 듯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지금까지 어떻게 쓰면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미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처럼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 어디에서 읽어도 굉장히 좋은 그런 책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책으로 만나요. 일주일 잘 보내고 또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